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오펜하임의 시노미 시스템 제 4장을 할 건데, 제 4장을 하기 전에 1장, 2장, 3장, 이제 N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같은 경우는 신호화 시스템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 신호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산 신호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좀 개념을 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의 연속 신호와 이산 신호를 비교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연속 신호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얘를 이제 샘플링한 이산 신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런 샘플링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N개로 한정되기 때문에, 어떤 연속 신호처럼 어떤 무한대의 주파수를 이제 가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이제 n 이제 주기로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파이 주기로 계속 이제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냈듯이 이게 0이고 요게 이제 파이고 요게 이제 2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산 신호를 가지고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제 0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다가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반복되는 게 이제 이게 2파이고 그다음에 요 파이에서 이제 이 가장 이제 고주파수 어떤 고주파 대역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바퀴 회전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속 신호와는 달리 인산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N개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2파이로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2파이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파이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 나타난다는 그런 특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이제 전력 신호와 에너지 신호. 전력 신호는 이제 무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 사인파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게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계속 반복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 주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에너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전력 신호라고 하고 그다음 임펄스 같이 이제 어떤 무한대로 이제 적분을 해도 이제 특정 구간에서만 이렇게 신호가 이제 존재하는 거, 우리 대표적인 펄스 신호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무한대에서 이제 구간 적분을 해도 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에너지 신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파 같이 계속 이제 영원히 반복되는 신호는 이제 전력 신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펄스 신호 같이 이제 한번 톡 튀는 걸 에너지 신호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수짐사함수의 특징, 이제 복수수 나타나면 이렇게 회전하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뭐 이제 EAT에다가 그 다음에 EJ 오메가 T 하면은 이제 사인 성분하고 지수함수로 나타내는 이제 요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원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성분하고 코사인 성분이 이제 이렇게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인 성분은 이제 흡수 영역이고, 이제 코사인 성분은 이제 실수 영역이 되겠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이제 단위 임펄스, 그러니까 이제 요 임펄스
리스판스하고 그다음에 스텝 응답.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임펄스하고 이제 스텝 응답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2장에서는 뭘 했냐면은 선형 시불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때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델타 펑션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피아노 건반 한번 땅 치면은 이제 극장의 어떤 이제 그 소리의 울림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델타 펑션 한번 빵 쳐주면은 이제 그 극장의 어떤 그 시스템의 전달 함수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델타 함수를 이렇게 이제 가해주면은 이제 HN 시스템의 어떤 전달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델타 펑션을 수학적으로 이제 은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근사화 해가지고 이제 그 편리하게 이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시스템의 어떤 특성을 이제 그 알아내는데 델타 펑션만큼 좋은 게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연속 시간 적분, 그 다음에 이선 시간은 샘플링의 합,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델타 펑션을 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요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산 데이터 결과를 얻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형 지불변 시스템에서는 델타 펑션을, 그러니까 LTI 시스템에서는 델타 펑션을 가지고 시스템의 어떤 전달 함수를 우리가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시간의 적분, 그 다음에 이산 시간의 어떤 샘플링 합을 통해서 이제 어떤 컨볼루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 4장, 5장은 이제 그 풀이의 급수고 풀이의 변환인데, 그러니까 3장은 풀이의 급수에 대해서 이제 이산 시간과 이제 그 연속 시간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이제 연속 시간에 대한 풀이의 변환, 5장은 이제 이산 시간에 대한 풀이의 변환. 풀이의 변환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4장, 5장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이의 급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떤 기본 주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K배에 대한 어떤 이제 고조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고조파들의 어떤 이제 진폭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풀이의 개수라고 나타내는 거죠. AK를 이제 구하는 문제가 풀이의 급수를 이제 구하는 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선형 대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이 고유값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 AK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그 이제 고유값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고유 함수가 있다. 그 고유 함수가 이제 우리 여기서 나타내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고조파 성분 J 오메가 E의 JK의 오메가 제로의 T. 그러니까 이제 그 고조파 성분의 이제 그 기본 주파수, 그러니까 이게 기본 주파수죠. 이게 기본 주파수고, 그 다음에 이제 AK가 곱해진 이제 그 K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AK가 곱해진 K 오메가 제로의 이제 그 고조파들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런 어떤 풀이의 급수를 우리가 이제 고유값 고유함수로 이제 어떤 선형 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복소지수 함수의 이제 선형결합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제 표현되는 이런 이제 어떤 사인파들이 이제 그 고유함수로 어떤 이제 기저 벡터로 나타내면 이제
이제 기저 벡터죠. 이제 그러니까 기저 벡터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저 벡터가 있고 이 기저 벡터에다가 이제 그 어떤 상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제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하고 그 똑같은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4장은 이제 요 간단히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풀이의 급수는 주기 신호죠. 주기 신호고 이제 비주기 신호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풀이의 변환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풀이의 급수의 어떤 주기 t를 얘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제 요 저기 이제 이 비주기 신호 하나만 남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제 풀이의 급수에서 이제 풀이의 변환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은 이제 t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f하고 t는 이제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면은 f는 이제 0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불의의 이제 그 주기 신호의 어떤 불의의 그 어떤 개수들이 이제 요게 이제 주파수 영역인데 주기 신호일 때는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불의의 어떤 급수로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요 t가 이제 점점 멀어지면서 요 이제 요 관계에 의해 가지고 주파수가 이제 좁아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비주기 신호로 이제 돼가지고 그 어떤 t가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는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제 연속으로 되더라. 이제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주기 신호에서 어떤 이제 비주기 신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제 t를 이제 무한대로 이제 보내다 보니까 주파수 스펙트럼은 이제 거의 이제 이제 급수에서 이제 이렇게 연속으로 변하더라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기 신호도 이제 이게 불의의 변환이 가능하다. 변환이 이제 가능하다. 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니까 어떤 불의의 이제 변환하고 불의의 급수와 불의의 변환의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한 거죠.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한 어떤 이제 불의의 변화. 그러니까 비주기 신호에 대한 어떤 불의의 이제 그 변화를 하면은 주파수 테러면 이제 연속 함수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주기 신호를 불의의 변환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불의의 급수는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나는데 이 주기 신호를 불의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요 비주기 신호의 어떤 연속, 그러니까 요 이제 한 구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불의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이제 연속 이제 그 함수의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불의의 급수로 이제 샘플링 한 거하고 이제 또 똑같더라. 이제 라는 게 이제 그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하고 대신에 불의의 급수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크기가 불의의 급수보다는 2파입에 이제 그 증가를 내서 나타나더라 하는 게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불의의 급수, 그러니까 주기 신호를 불의의 변환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불의의 급수와 이제 크게 다른 게 없는데 그 이제 요 개수가 이제 어찌 보면 요 AK가 이제 2파입에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차피 주기가 이제 똑같으니까 어떤 주파수 스펙트럼은 이제 그 연속 스펙트럼의 이제 샘플링, 그러니까 뭐 불의 급수도 마찬가지죠. 불의 급수도 연속 스펙트럼의 어떤 샘플링 한 거하고 근데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 간격은 똑같은데 대신에 AK 요 크기가 이제 불의의 급수보다는 불의의 변환이 2파입에
이제 높게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간단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의 그 어떤 내용은 이제 그 풀이의 변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요 주기 t를 이제 무한대로 이제 보내면은 이게 비주기 신호가 되는데, 대신에 이제 f는 t분의 1 이런 관계 해가지고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은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연속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이제 풀이의 급수는 이게 이제 급수 형태로 수열 형태로 띄엄띄엄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풀이의 변환으로 오니까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요 이제 다음 페이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3장에 이제 복습한 뒤 풀이의 급수는 이렇게 이제 수열로 나타난다. 수열로 나타나는데 그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비주기 함수의 그 이제 저기 주파수 어떤 스펙트럼이죠. 불이 변환의 이제 스펙트럼인데 그걸 샘플링 한 거하고 이제 똑같더라 수학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게 이제 비주기 신호죠. 이제 비주기 신호고 요게 이제 주기 신호인데, 주기 신호의 어떤 이제 요 한 구간을 이제 풀이의 변환을 이제 이 그러니까 풀이의 이제 한 거하고 결국에는 이제 수학적으로 개념이 똑같더라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비주기 신호는 XT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물결 XT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기 신호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이제 요, 요 구간에서 해보니까 이제 이런 XT의 어떤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샘플링 한 게 이제 어떤 풀이의 급수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주기 신호죠. 주기 신호고, 요게 이제 비주기 신호고. 그러니까 이게 샘플 값들에 이제 비례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풀이의 변화는 이제 연속이죠. 풀이의 변환의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 트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속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불이의 급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샘플링 한 거하고 이제 똑같은 개념이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이의 급수고, 요거는 이제 불이의 변환인데 얘는 이제 이게 수열로 나타나는 거죠. 수열로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얘는 이제 이 적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연속, 이제 요거는 이제 연속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요 어떤 수열은 이제 요 연속 함수의 어떤 샘플에 이제 이 상응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주기 신호, 이제 비주기 신호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제 요런 샘플링 효과가 있더라. 주기와 비주기. 이런 어떤 상호 관계를 볼 때는 이제 이게 샘플링 관계에 있더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좀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요 이제 그 이 책에서 이제 좀 가져온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기 신호, 연속 신호, 이산 신호를 이제 이렇게 뭐 나타내는 거죠. 주기 신호, 비주기 신호.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렴에 대한 이제 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렴 조건도 보면은 그 이제 그 요 디리클레 요 조건하고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이제 적분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속값과 최대값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윤속점은 반드시 이제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된다.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그 얘기한 거하고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가 이제 요 몇 개 나오는데 보면은 뭐 이제 그 우리 이제 스테파에 이제 그 지수 함수를 이제 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시그넘 함수 관련해 가지고 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V에 변한 가장 큰 이제 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 구형파를 V에 변환하면 이제 싱크 함수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싱크 함수를 이제 그 이제 V에 변환하면 이제 요 구형파가 된다. 이제 서로 이런 쌍대성의 관계가 있다.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이썬 코드로 이제 해본 건데 그 우리가 불의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폭이 좁아질수록 요게 이제 낮아지고 폭이 넓어질수록 요게 이제 이게 높아진다. 뭐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3장에서 이제 했던 내용인데 그 이제 요 우리 그 이제 요 구형파를 이제 그 불의의 급수로 나타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된다는 거죠. 이제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는 거꾸로인데 요 싱크 함수를 불의 변환하면은 이제 이렇게 구형파가 된다. 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파이썬 코드는 그 요게 이제 시간이고 요게 이제 주파수인데 그 이제 아까 시간 영역에서 구형파를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하면 싱크 함수로 된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좀 메트릭 코드인데 요게 싱크 함수죠. 시간 영역에서 싱크 함수가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구형파가 된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요게 넓어질수록 이제 좁아진다. 뭐 이제 요걸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주기 신호에 대한 불이 변환인데 아까 이제 저기 이제 요약본에서 설명했듯이 그 이제 2파이배가 된다.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불이의 급수하고 불이의 변환하고 하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똑같죠. 이제 주기 신호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 보면은 이제 불의 변환에 이제 주파수 스펙트럼에 이제 샘플링 한 거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건데 불의 변환은 요 AK가 이제 2파이배가 된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어떤 이제 커다란 차이다. 요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구형파를 불의 변환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주기 신호죠. 주기 신호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불의의 급수, 요거는 불의의 급수죠. 급수고 주기 신호를 불의의 변환하면 2파의 배를 해주면은 요렇게 된다.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저기 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이 사인과 이제 코사인 요거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흡수 부분이죠. 흡수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실수 부분인데 실수 부분인데 이제 그 주파수 스펙트럼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은 이제 실수이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양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은 음양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풀이의 급수의 개수가 이제 2파이 배의 임펄스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요 했던 요 이제 요 이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파수 그 주기함수에 돼 가지고 지금 주기 신호에 돼 가지고 그 풀이의 급수의 개수가 2파이 배 임펄스로 나타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어떤 풀이의 변환 관계로 이제 나타내면은 좀 이제 편리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풀이의 변환의 성질을 우리 풀이의 급수도 얘기했지만은 똑같이 선형성, 그 다음에 시간 이동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켈레 대칭 성도 이제 똑같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미분은 이제 그 J 오메가를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적분은 J 오메가를 나눠주는 거고, 이제 그 차이가 있다. 요거는 이제 미분은 곱해주는 거고, 적분은 J 오메가를 나눠주는 거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비교를 이제 해서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예제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러니까 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분 특성은 이제 그 J 오메가를 이제 그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은 이제 요 J 오메가를 이제 나눠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상대성이 있다. 그러니까 구형파를 적분하면 이제 신감수가 되고 신감수를 적분하면은 구형파가 된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쌍대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시발의 뭐 정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 어떤 주기 신호의 어떤 그 이제 뭐 평균 전력은 그 시간에서 평균 전력은 그 다음에 개수의 이제 크기 제곱과 같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어떤 평균 전력.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의 어떤 개수 크기의 제곱과 같다. 뭐 이제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이제 이 컨볼루션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이제 증명을 해놓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어떤 선형 응답의 풀이의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엔 이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YT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이 컨볼루션이 그러니까 이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이제 그 컨볼루션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과 같다. 이제
뭐, 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컨볼루션도 이제 이렇게 뭐, 바꿔도, 이제, 이게 또 바꿔도 이제 뭐, 상관없다. 하는 거하고, 이제 여기도 이제 뭐 미분기, 적분기 나오는데, 이제 뭐, 이게 이제 곱하고 나누고, 이제 요 차이, 제어음악을 이제 곱하면은, 그게 미분은 이제 곱하는 거고, 적분은 이제 제어음을 나누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하고자 하는 건 이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수학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제 필터를 아주 이상적으로 딱 이렇게 이제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에서 여기는 통과, 여기는 뭐 잘라낸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어떤 상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과성이 아니고, 인과성을 가지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실제 환경에서는 실제 구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건사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요 뒤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이제 HT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시간 응답이죠. 이제 이 시스템이 된다는 소리죠. 이제. 된다는 소리인데, 요걸 우리가 이제 어렵게 요렇게 이제 구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요걸 이용하면은 이제 요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좀 풀 수 있다.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제 요 스텝바에 대한 거고, 이제 얘는 이제 이제 싱크 함수에 대한 거. 뭐 이제 이 컨볼루션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좀 설명이 잘 됐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곱셈의 성질인데, 이 곱셈의 성질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변조하고 이제 어떤 신호를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변조할 때, 그때 이제 아주 유용하게 이제 쓰이기 때문에, 어떤 곱셈의 특성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좀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XT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이제 ST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PT라는 걸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저주파고, 얘는 이제 고주파, 뭐 어떤 이제 캐리어 주파수를 이렇게 뭐 담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의 주파수가 나타나겠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얘는 이제 요거고, 얘는 이제 요거고, 이제 켤레 이제 어떤 특성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된다. 이제 요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신호의 어떤 변조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저주파 신호를 고주파 캐리어 신호에 담아가지고 이제 이제 전파로 날릴 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여기서 겹치죠. 이제 겹치기 때문에 이제 요 앰플리튜드가 이제 좀 2분의 1로 되고, 이제 요 사이드는 이제 4분의 1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어떤 이제 두 개의 어떤 구형파를 이제 이 컨볼루션 하면은
컨볼루션 하면 이제 여기 이제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뭐 요렇게 이 사다리꼴로 이제 된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곱셈의 성질에서 이제 좀 이제 이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필터를 구성해가지고 뭔가 이제 어떤 이제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뭐 회로를 이렇게 뭐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이 꾸몄다는 얘기죠.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뭐 하면은 이제 이런 그 우리 이제 뭐 오펜프에 이제 있는 그 RC 지정수를 막 바꿔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어렵다는 거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제 얘를 바꾸면은 이제 그 어떤 그 필터의 어떤 뭐 그런 통과 대역을 이제 그 좀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그 우리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송신을 할 때 그 캐리어 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 그런 대역으로 이제 맞출 수 있다. 뭐 설명은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면 이제 이게 그 우리 이제 어떤 그 E의 어떤 J 오메가 이제 T의 어떤 그 보면 이게 이제 이 복수수로 이제 나타내죠. 요 신호죠. 근데 얘가 이제 그 허수부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인파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부는 이제 그 코사인 이제 그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이 감쇄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회전하는 이제 이런 거다 그러면은 이제 사인파에 대한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올 거고 코사인에 대한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올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불의 변환 쌍을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정리해놨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형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에 의한 이제 시스템 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요 우리가 전달함수죠. 시스템의 전달함수죠. 이제 이 전달함수가 이제 결국 이제 유리수라는 거죠. 이제 어떤 그 복잡한 뭐 어떤 이제 게 아니고 이제 이 상수배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더해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개념이다.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이 있다. 이제 요 얘기를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정리를 하면은 그 이제 아까 뭐 다시 이제 이렇게 왔는데 뭐 지금까지 좀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의의 급수와 불의의 변환의 차이는 이제 그 주기 t를 이제 무한대로 이제 보내면은 불의의 급수가 불의의 변환이 되는데 이제 그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보면은 이제 그 불의의 급수는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급수로 수열로 나타나는데 불의 변화는 이제 이게 이제 연속으로 이제 나타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신호도 불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불의 급수가 똑같은데 그 개수가 이제 불의 변화를 하게 되면 이제 2파이배로 이제 높아진다. 일단은 이제 요 개념을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일단 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컨볼루션하고
하고 이제 그 곱셈의 성질, 아까 얘기했지만은 곱셈의 성질, 요거 이제 그 이제 주파수 변조 때문에 이제 이거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이 그 이제 신호화 시스템을 어떤 이제 좀 필요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만 이제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이제 좀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좀 이해가 되면은 그때 이제 좀 뭐 조금 더 이제 나은 영상을 좀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 이제 신호와 시스템 어떤 책 전체를 한번 좀 이제 그 이제 좀 세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자료도 정리하고 이제 해가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 이렇게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뭐 저는 이제 좀 약간 제어 쪽에 이제 디지털 제어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응용을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배운 걸 이제 뭔가 좀 조금 더 어떤 통찰이 생기면 그때 이제 좀 더 나은 이제 영상을 좀 다시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어떤 내용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다 이제 뭐 꼼꼼하게 이제 또 이해를 하려고 이제 노력은 했는데, 그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그 이해를 못한 부분은 이제 좀 일단 정리는 이제 뭐 책의 내용을 했지만 제가 자신 있게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이제 일단은 뭐 넘어갔다고 이제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요 자료를 이제 뭐 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어떤 실무를 통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통찰이 좀 더 생기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오펜하임 이제 그 제4장 불의의 변환 이제 예,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